온 2, 3년 차 때 저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연애 5년 동안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직한 회사로 받은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화내고 물건 부수고 소리치기 일쑤였어요. 저 맞벌이에 육아 살림까지 도맡아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커서 병원 다니며 신경 안정제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나게 되었어요. 결국 나한테까지 폭행을 시작했고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잘못한 게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이혼할 거니까 부모님 불러서 말씀드리자 하는 겁니다. 친정에게 연락하는 건 맞고 우선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오시라 했죠. 그리고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가정 지키고 싶다고 말했죠. 실은 이혼할 마음이었고 차근차근 증거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 이야기했어요. TV에서 보듯 네가 참아라 멘트 하실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되는 거다. 병원비 줄 테니 상담부터 받고 또 그러면 위자료 받고 이혼해라. 맞았으면 위자료를 받아야지 하시더군요. 아버님 역시 남편을 혼내시고 저한테 절대 나가지 말고 쟤 내쫓아라.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해라. 어디 귀한 며느리를 때려? 하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자기 부모님께서 해주신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위협해서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유일하게 자기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고 어릴 때는 맞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에게 변화가 생기더군요. 자기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한 것인지 잘 살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은 아예 없어지고 폭언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못 참고 자기 머리 쥐어뜯긴 하지만요. 아마 본인이 끔찍히 여기는 아이도 커가고 일도 자리를 잡으며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긴 이유도 큰 듯 하더군요. 그래도 과거를 지울 수 없고 전 그때의 기억 때문에 늘 이혼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폭력 나오면 바로 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전에도 좋은 분들이었던 시부모님들은 그 일 이후로 저에게 무한 사랑과 신뢰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심하게 화낼 때마다 저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다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미움만까지 들었어요. 애를 왜 이런 놈으로 만들어놨나 싶어서. 그때마다 어머니는 남편 흉 보면서 내 편 들어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한 번은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펑펑 우시며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 하시는데 저도 눈물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 안 해야겠어요. 어머니 힘드셔서 안 되겠어요 정말 하니 아니라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면 병난다고. 엄만 괜찮으니까 얘기하라 하시더군요. 나한테는 그 말만으로도 진심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 수년을 1시간 거리 우리 집에 2, 3주씩 한 번씩 오셨어요. 반찬이며 과일 간식 등 장 봐오셔서 주시곤 집에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점심 사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상 차렸다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날에는 맛있다 고맙다 하시며 그래도 힘드니까 다음엔 밖에서 먹자 그러고 집에 가실 때 밥값이라고 10만 원 쥐어주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댁 가서도 절대 집안일 안 시키세요.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시고요. 명절에도 가면 다 차려놓으신 아버님은 며느리 고생 안 시키려고 아빠가 새벽부터 전 다 부쳐놨다 하십니다. 참고로 재산은 없어요. 저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다 없앴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본인들 놀러 갈 거라고 명절에 오지 말아라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집에 계셨길래 그때부턴 오지 말라셔도 가서 외식하고 옵니다. 아버님께서 종종 용돈을 주시는데 100만 원의 돈을 봉투에 넣어 꼭 저한테 주십니다. 주시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고 커피 쏴라. 놀러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딴 데 쓰지 말고 꼭 예쁜 옷 사 입어라. 비밀이다 하고 몰래 주세요. 그렇게 주셔도 딱히 무력도 없고 해서 남편한테 공유하고 생활비로 쓰긴 합니다. 금전적인 걸 떠나
늘 남편이랑 살아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말해주시고 남들한테 내 칭찬해주시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감사하지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에게 늘 맞고 욕먹고 자라서 모정이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커왔거든요. 그런 나에게 시어머니가 오히려 엄마 같고 편하고 애틋해집니다. 그래서 자식 이혼 당해서 속 썩일 거 생각하니 참고 살게 되더군요. 아마도 두 분 돌아가시기 전까진 이혼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폭력적인 행동이 또 나오면 끝입니다. 그건 이해 못하지요. 어머니 혼자 되시거나 아프시면 남편 없더라도 내가 모시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 막상 닥치면 아들 편 들지도 모른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심이라고 믿고 살고 있네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픈 제 얘기 재미없으셨겠지만 그냥 어디에라도 제 이야기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몰랐네요. 추가 글을 통해서나마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 답변 드려요. 1. 저런 부모 밑에 어떻게 저런 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신 듯해요. 어머니 말로는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개차반이었다고 해요. 나이 들어 정신 차리신 케이스이시랍니다. 그래서 더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잘해주시는 듯해요. 남편한테도 요즘 시대에 그거 받아주는 여자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나이 먹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잘하라고 당부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아버님은 온전히 좋기만 하진 않아요. 좀 미워요. 2. 시부모 재산 바라고 참고 사는 거냐? 시부모님은 부자는 절대 아니고 시골에 사시는 작은 집 말곤 딱히 재산 없으신 걸로 알아요. 노후만 책임지실 정도입니다. 부자라 한들 그게 뭐 제 돈인가요?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 아직 일하셔서 월급 받으신 거 모아서 저 용돈 주시는 거고 전 그거 하니까 함부로 못 쓰고 생활비하고 아이 통장에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글 썼느냐 하시는데 저도 제가 바보 같고 창피해서 10년을 정신과 의사랑 시부모님에 밖에 말 못한 얘긴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도 남편의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가장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언젠가 변하고 폭력을 쓴다면 언제라도 모아놓은 증거를 사용해서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조언도 하나하나 새겨듣겠습니다. 댓글. 며느리 편드는 게 본인 아들 위한다고 해도 수년을 한결같이 저리 행동하는 시부모님들 거의 없어요. 한두 해 정도 며느리 편들다가도 슬슬 눈치 봐서 그냥저냥 살 것 같으면 며느리 도리 찾고 네가 잘해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쓰니는 남편 복이 시부모 복으로 치환된 사례인가 보네요. 두 번째 사연. 막대 먹은 시동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화가 난 이유를 신랑이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너무한 것인지 들어봐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결혼 전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신랑도 돈이 없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잘해줬는데 결혼 후 그냥 백제라식 고마워도 안 하고 전화는 안 하고 가끔 톡 정도? 그것도 거의 본인 필요한 일 때문에 한 거죠. 신랑이 실망할 만큼 했고 거의 영 끊은 듯 지내다가 저랑 결혼을 했어요. 저는 친동생과 사이가 좋아서 이런 형제 관계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딱히 연락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이러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시동생 보는 거 아니에요? 아이 돌 핑계로 연락 좀 하라고 하시는 게 어때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가 오히려 우리한테 섭섭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왜요? 라고 했더니 처가에서 차를 사줘서 시동생이 꽉 잡혀 살고 우린 해준 게 없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한테도 해준 거 없으시지만 신랑은 3천이나 대출받아서 줬는데 무슨 말인지 어이가 없었지만 돈이란 건 또 벌면 되는 거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사이 틀어지는 건 아니라 싶어 생색 안 내고 어쨌든 아이 돌 핑계로 자리 좀 마련해 보시라고 했어요. 며칠 뒤 약속을 잡았다며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게 몇 주 전 일이에요. 아기가 주인공인데 시동생이 직접 초대 전화를 주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제가 지난주 화요일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결국 이번 주 수요일에 입원을 했고 오늘 모임 때문에 아침 일찍 퇴원해서 분당에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저희 결혼 이후에는 본 적이 없고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안 늦으려고 서둘러 갔는데 어이없이 작은 냉면집이더라고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중견기업 다니고 맞벌이인데 9,000원짜리 예약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는 곳이더군요. 1시 약속인데 전 열도 나는데 5분 전 도착했고 그들은 30분이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은 1시 좀 지나서 오셨고 대기번호 받았느냐고 하시더군요. 전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입원했던 것도 다 아시거든요. 열도 나는데 실내도 아닌 실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기다리다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께 어머니 아기 돌이라 축하해 주려고 먼저 자리 마련 요청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예약도 안 되는 음식점에 약속 시간까지 지나서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이거 시댁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하지만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다신 시동생네랑은 안 만날게요. 라고 했더니 저희 시어머님 어이없이 네가 이해해라. 그리고 약속 시간 안 지났다. 또 음식점이 예약이 안 되는 곳인 걸 어떡하냐. 그냥 오늘 좋게 밥 먹자 하시더군요. 저랑 12시였던 것을 퇴원 약 때문에 1시나 된다고 이미 미리 통화해서 시간도 바꿨었고 문자 이력도 있어요. 당일날 바꾼 것도 아니고 미리요. 그런데도 어머님 왈 이게 뭘 무시하는 거냐고 하시면서 아기 있으면 늦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시동생 집 근처고 전화도 못하나요? 심지어 신랑도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하는데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시어머님 태도와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시동생네 식구들과 영 끊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질타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남편이 영 끊었었는데 제가 다시 연이어서 오지랖을 떨었네요. 반기지도 않는 시동생 내외 왜 제가 연락하자 했는지 제가 제 발등을 찍었네요. 때로는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절실히 깨닫고 갑니다. 한편으로는 삼천 갚으라고 할까봐 저희를 멀리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냥 영 끊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동생한테 호구짓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시동생이 왜 그따위로 크고 왜 남편이 뜯기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키운 시모의 가정교육 때문이죠. 정신 차려요. 시모는 평생 둘째 아들 편이며 돈은 장남한테 쓰라고 할 겁니다. 남편은 동생 나이가 60이 넘더라도 동생이니까 그러는 게 당연하다며 편들면서 돈 대주고 호구짓 하겠죠. 저런 사정을 다 알고 상견례하고 결혼한 쓴이도 대단하네요. 앞으로 참견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